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탈모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샵 097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탈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용필 모피부과 나용필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이게 탈모하면 뭐 나이가 들었을 때 빠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탈모도 질환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탈모는 이제 건강상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그걸로 인한 사회상의 장애, 또 스트레스를 많이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탈모는 말 그대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새로 날 때 가늘게 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 두피가 이제 비쳐 보이고요. 심한 경우 두피가 완전히 노출되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많이 아파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고 관리가 안 된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 많은 어떤 사회생활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탈모냐 아니냐를 알아보던데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머리카락은 정상적으로 하루에도 한 70에서 80개 정도 빠지고 있고 또 같은 양이 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탈모라고 하면 100개 이상의 모발이 빠졌을 때 탈모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에 그 100개를 세고 있는 환자분들은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샴푸를 할 때 한 2, 30개 정도 이상의 빠진 모발이 빠지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 머리에 머리카락이 많이 보인다 했을 때도 탈모를 또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두피가 비쳐 보이고 가르마가 넓어 보이는 증상, 또 이마가 M자 형태로 올라가는 증상도 탈모의 흔한 증상입니다. 또 원형 탈모라는 질환인데, 원형 탈모는 갑자기 머리카락이 이제 동그랗게 동전 모양 크게 탈모가 생기는 건데요. 갑자기 동그랗게 빠져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방법 중에 하나가 왜 정수리 쪽에서 머리카락을 쭉 뽑아봤을 때 이게 뽑히면 탈모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네. 전체적으로 한 20개에서 50개 정도 모발을 쭉 당겼을 때 한두 개 정도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거라고 하시면 되고요. 5개, 10개 이상의 모발이 계속 빠진다 그러면 역시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 보면 이 두피에 자극이 됐을 때 탈모 증상도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날이 더워질 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름철에 탈모가 더 심해지진 않을까요? 네. 여름철에는 이제 강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 때문에 이제 탈모가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역시 강한 자외선은 모발이나 두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탈모가 있으면 모발이 좀 줄어들면서 두피가 좀 더 비쳐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정상인들에 비해서 홍반이나 또 심한 경우 두피 화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두피에 땀이나 피지 분비가 늘어나면 두피에 사는 그 세균들이 있어요. 비듬균들이라는데, 비듬균들이 증식을 하면서 뾰루지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여름철입니다. 그러면 가급적 외출 후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머리를 감고 다 말리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낮에 피지나 노폐물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요. 청결하게 샴푸하시고 두피를 잘 말려주셔야지 그 비듬균들이 곰팡이 종류가 많아서 좀 줄어들기 때문에 두피를 잘 말리고 주무시면 두피 건강에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침에 하는 샴푸보다는 주무시기 전에 샴푸를 하시고 좀 바짝 말리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뭐 앞서서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정확한 탈모의 원인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탈모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흔한 경우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입니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사춘기 때 나오거든요. 그게 모발을 천천히 가늘어지게 합니다. 대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제대하고 탈모 증상이 있기도 하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출산 후에 이제 탈모가 시작되기도 하고, 또 갱년기 후에 탈모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출산을 많이 하시는 경우, 또 심한 다이어트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스트레스성 탈모가 또 흔한 탈모의 원인이 되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아까 원형 탈모라고 이야기드렸는데, 원형 탈모는 머리카락이 동그랗게 빠지는 건데 모근의 저절로 염증이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나 과로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은데 사실 내가 왠지 탈모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네네네네.
가급적이면 너무 신경을 또 안 쓰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고, 근데 이제 아. 정말 탈모가 있다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그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정확한 그 치료 방법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유전적인 탈모의 경우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먹는 약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을 기본적으로 많이 드시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바르는 발모제를 2차적으로 쓰십니다. 또 이런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하면 이런 약물 치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주사를 만든다든지 요즘 이제 PRP나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요법 같은 성장인자 치료를 많이 또 하기도 하고요. 탈모가 많이 진행해 버린 경우는 이제 거기 머리카락이 없는 부분에 모발을 심는 모발 이식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스트레스에서 일시적으로 탈모가 된 경우는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몸 관리를 하시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꼭 모든 치료를 다 하시라고 하시지 않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모근에 염증이 이제 진행하면서 계속 그 탈모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염증을 줄이는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또 적절한 약을 드신다든지 그러면 또 되게 회복되는 경과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이제 청취자분도 문의를 하셨는데 이 탈모약 혹시 부작용이 있지는 않느냐를 제일 걱정을 많이 하세요. 탈모약은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약을 드시면 또 아기를 못 낳는 거 아니냐 이런 아. 걱정하시는데 그 탈모약은 우리가 남성 호르몬 약과 탈모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남성 호르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탈모만 억제하는 그 부산물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더라도 어떤 남자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기를 못 갖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남자가 드셨을 때 또 뭐 기형아 걱정을 하시는데 기형아는 남자가 드셨을 때 괜찮고 다만 임산부가 이 탈모약을 드시면 그 태아의 성기 발달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절대 남자들이 드시는 탈모약을 드시면 안 되고요. 또 이 부서진 조각은 피부로도 흡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피부로 그 탈모약을 임산부는 만지지 않도록 하는 거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 모발 이식 수술까지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어때요? 뭐 아프다, 뭐 위험하다, 뭐 많은 속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발 수술은 이제 보통 뒷머리가 탈모가 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심어주면 이게 또 잘 자라고요. 또 탈모가 잘 안 생긴 성질이 있어서 영구적으로 또 자라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국소 마취하에 진행하니까요. 네. 그 치과에서 하시는 이제 국소 마취제를 주사할 때는 좀 따끔따끔한데 주사가 되면 이게 아프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술 시에 통증이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또 수술 후에도 뭐 많이 통증이 오래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를 거의 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한 어떤 후유증이나 어떤 부작용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5621님께서 염색을 자주 하면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질까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는데 헬멧이 이 탈모에 영향이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염색약은 가끔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어서 두피가 많이 가렵거나 피부염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색약 자체, 알레르기 없는 염색약 자체는 탈모를 유발하지 않으니까요. 가렵지 않은 염색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헬멧을 이제 오래 쓰시면 아무래도 땀이 차고 조금 이렇게 거기에 있는 세균들이 증식할 수 있으니까요. 근무가 끝나시면 청결하게 이렇게 샴푸하시고 잘 두피를 말려주신다면 잠깐 그 근무 중에 헬멧 쓰는 것은 또 크게 큰 영향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릴게요. 워낙에나 곱슬머리에다가 머리카락도 가는 편인데 어떻게 해야 탈모가 덜 진행이 될지 맥주 효모가 들어있는 제품이 좋다던데 맞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 모발 영양제로 맥주 효모 등이 포함된 그 영양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의 구조, 성분하고 맥주 효모가 좀 비슷하다 그래서 드시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하거나 좀 식사가 좀 부족한 분들은 맥주 효모 제품 드시는 것도 괜찮긴 하고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그 식사를 잘 하시면 꼭 그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드셔야 되는 건 아니고 적절하게 좀 영양이 부족한 분들은 맥주 효모 제품을 드셔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탈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궁금증까지도 직접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활정보고칠선 지금까지 나용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공단 TVN 광주교통방송 30분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